미국의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줄을 서고 중고 가격은 2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역배송까지 요청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단 하나의 제품을 사기 위해 미국 전역이 지금 폭풍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한 입맛의 기억이었죠. 그리고 지금 그것을 갖기 위해 미국은 사재기에 돌입했습니다.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잠깐 1초면 할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골목길, 한 미국인 관광객이 작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눈으로 메뉴판을 훑던 그의 이름은 마이클. 한국에 온 지 이틀째였죠.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테이블 위에 작은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어요. 이게 다 뭐지? 마이클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각 그릇을 바라봅니다.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은 순간 마이클의 눈이 커집니다. 처음에는 매운맛이 혀를 찔렀어요. 하지만 천천히 씹을수록 묘한 산미와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이클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맛보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었죠. 신선함과 깊이가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적인 맛. 몇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의 여운이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그저 한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2024년 한국을 찾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LA에서 온 제시카, 뉴욕의 앤드류, 텍사스의 샘. 그들 모두 첫 한국 식사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 끼니마다 김치를 접했죠. 처음엔 그냥 매운 채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밥 먹을 때마다 찾게 돼요. 제시카가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행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행이 계속될수록 그들은 아침, 점심, 저녁 매 식사마다 자연스럽게 김치를 찾기 시작했어요. 도시락, 국수, 구이, 찌개. 어떤 음식과도 묘하게 어울리는 이 반찬이 점점 식사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매운맛도 이제는 기대감으로 바뀌었죠. 오늘 이 식당 김치는 어제 먹은 것보다 더 깊은 맛이 나는데 앤드류는 여행 5일째 친구들에게 식사하며 말했어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들의 입안에는 그 맛의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속 다양한 음식 사진 속에는 항상 작은 김치 그릇이 있었고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죠. 미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이 음식들이 계속 그리워질 것 같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한국 식사의 작은 반찬이 미국 전역을 흔들 거대한 파도의 시작점이 될 줄은요. 미국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앤드류는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노트북 화면에 띄운 한국 김치 레시피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의 피로가 가시자 그의 머릿속은 다시 그 맛으로 가득 찼죠. 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모든 재료를 정확히 메모했어요. 한국에서 맛본 그 중독적인 맛을 집에서 재현하겠다는 의지가 그의 눈에서 빛났습니다. 한번 해보자. 앤드류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앤드류의 주방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했죠. 손가락이 매워 얼얼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행 중 찍은 김치 사진을 옆에 두고 색깔을 비교하며 완벽을 기했습니다. 이제 숙성만 시키면 돼. 앤드류는 뿌듯한 표정으로 플라스틱 통에 김치를 담았어요. 사흘 후 첫 시식의 순간이 왔습니다. 앤드류는 가족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올렸죠. 그러나 입에 넣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게 아닌데. 앤드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다시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단맛이 강하고 뒷맛은 묘하게 비렸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깊은 감칠맛은 온데간데 없었죠. 앤드류의 부인은 조심스럽게 맛을 보고는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괜찮아.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그녀가 위로했어요. 그러나 이는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샘이, 뉴욕에서는 제시카가 같은 좌절을 겪고 있었어요. 배추도 같고 소금도 같은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사흘 지나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이런 맛이 아니었는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치 실패담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죠. 앤드류는 두 번째 도전을 했고 세 번째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레시피도 바꿔보고 재료도 바꿔봤죠. 한인 마켓에서 고춧가루도 직접 사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앤드류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어요. 그 작은 식당에서 빛나던 김치의 모습이 선명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뭐가 빠진 걸까? 이 질문은 앤드류의 머릿속만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한 수천 명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물음표는 곧 누군가에 의해 마침표로 바뀌게 될 거였습니다. 이거 정말 미치겠네. 앤드류는 다섯 번째 실패한 김치통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남아 있었어요. 해답은 밖에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앤드류는 LA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식당은 여행 전 검색해서 알게 된 할머니의 부엌이라는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그를 반겼습니다. 실례지만 이 김치는 어떻게 만드시나요? 앤드류는 반찬으로 나온 김치를 가리키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물었죠. 비법이 있지.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김치 냉장고예요. 앤드류는 처음 들어보는 단어에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김치 냉장고요? 네, 우리는 김치를 그냥 냉장고에 넣지 않아요. 김치 냉장고에서 숙성시키죠. 그날 저녁, 텍사스에서는 샘이 한인 가정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씨 가족과의 저녁 식사였죠. 테이블 위에 놓인 김치를 보자 샘은 눈을 반짝였어요. 와, 이 김치 정말 한국에서 먹던 맛과 똑같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별거 없어요. 그냥 김치 냉장고에서 보관하는 거죠. 김씨 부인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뉴욕의 제시카는 다른 경로로 같은 단서를 발견했어요. 유튜브에서 한국 가정집 투어 영상을 보던 중 주방에 있는 낯선 가전제품을 발견한 거죠. 이건 뭐예요? 댓글에 물었더니 여러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건 김치 냉장고예요. 한국 가정에서는 필수 가전이죠. 단순한 냉장고가 아니라 발효를 위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도, 습도, 냄새까지 모두 조절해주는 기술의 결정체죠. 제시카는 더 알아보기 위해 한국 블로그들을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도 같은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김치냉장고. SNS에서는 이 단어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앤드류가 페이스북 그룹에 질문을 올렸고 샘은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를 달았죠. 제시카의 트위터 스레드는 수백 개의 리트윗을 받았습니다. 김치의 비밀은 김치 냉장고에 있대. 한국 사람들은 김치를 특별한 냉장고에 보관하는데 이게 우리가 집에서 그 맛을 내지 못한 이유래. 아파트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던 앤드류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졌어요. 이제 퍼즐의 핵심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같은 단어가 오르내리기 시작했죠. 김치냉장고. 이게 비밀이었구나. 앤드류의 중얼거림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는 온라인 쇼핑몰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뉴스 헤드라인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미국 정부, 한국산 가전제품에 관세 인상 검토 중. 앤드류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가 찾던 김치냉장고가 곧 더 비싸질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지금 구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앤드류는 결심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이미 품절 상태였어요.
입고 미정, 예약 대기 중, 재고 없음이라는 문구만 가득했죠. 앤드류는 중고 거래 사이트, 리퍼비시 전문점, 심지어 한인 커뮤니티 게시판까지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은 시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고 있었죠. 김치냉장고 팝니다. 2년 사용. 상태 좋음. 앤드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망설임 없이 연락을 취했어요. 이틀 후 그의 부엌 한켠에 광택 있는 스테인리스 상자가 자리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크고 묵직했지만 앤드류의 눈에는 보물 상자처럼 보였어요. 설명서를 읽으며 그는 각 버튼의 기능을 익혔습니다. 발효 모드, 숙성 모드, 보관 모드. 이름만으로도 특별한 기술이 느껴졌죠. 한 번 더 해보자. 앤드류는 지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버무리는 과정. 이제 그의 손길은 더 능숙해졌습니다. 완성된 김치는 조심스럽게 김치 냉장고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으며 앤드류는 속으로 기도했죠. 제발. 이번엔 성공하길. 72시간이 흘렀습니다. 앤드류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천천히 냉장고 문을 열자 미묘하게 다른 향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살짝 시큼하면서도 깊은 향. 한국에서 맡았던 그 향기였죠. 앤드류는 떨리는 손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그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감칠맛.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맛이 돌아온 거예요. 앤드류는 말없이 한 조각을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조각. 이건 진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앤드류의 아내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자 호기심에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죠. 그녀의 눈도 놀라움으로 커졌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지? 그녀가 물었습니다. 앤드류는 김치 냉장고를 바라보았어요. 단순한 금속 상자 같지만 그 안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능력, 맛을 보존하는 지혜, 추억을 되살리는 마법 같은 것.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야. 그가 말했어요. 이건 한국에서의 그 순간을 그대로 담아온 타임캡슐이야. 그날 밤 앤드류의 식탁은 달라졌습니다. 스테이크 옆에, 샐러드 위에, 심지어 치즈 플레이트에도 김치가 함께했어요. 관세 폭탄이 터지기 직전, 그는 자신이 한 조각의 한국을 집안에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냉장고는 더 이상 살 수 없게 됩니다. 앤드류가 김치 냉장고를 집안에 들여놓은 지 일주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틀었어요. 평온한 아침을 깨는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미 상무부는 한국산 가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0일 후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앤드류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화면 하단에 흐르는 자막이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죠. 한국산 가전제품 25% 관세 부과 확정. 앤드류는 즉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확인하자 이미 품절 표시가 대부분의 김치냉장고 모델에 붙어 있었어요. 남아있는 몇 개 제품은 어제보다 30% 이상 가격이 올라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앤드류는 한숨을 내쉬며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같은 시간 뉴욕의 전자제품 매장. 제시카는 2시간째 줄을 서 있었습니다. 매장 문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50명 이상이 길게 줄을 서 있었죠. 마지막 물량이래요. 앞사람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세 적용 전 들어오는 마지막 김치 냉장고라네요. 제시카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 달치 월급을 쓰려는 계획이었지만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 맛, 한국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맛이 떠올랐어요. 매장 직원이 줄 앞쪽에서 외쳤습니다.
1인당 한 대만 가능합니다. 텍사스의 한인마트에서는 샘이 사장님과 대화 중이었어요. 사장님, 혹시 김치냉장고 구할 방법 없을까요? 아이고, 다들 그것만 찾아요. 우리 창고에 있던 재고도 다 떨어졌어요. 사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SNS는 이미 패닉 상태였어요. 해시태그로 김치냉장고, 관세폭탄, 마지막 기회 등이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누가 리퍼 제품 파는 곳 아는 분? 마지막 물량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한국 가서 직접 사올까 고민 중. 뉴스 채널에서는 전문가들이 등장해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정책을 넘어 문화 현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앤드류는 자신이 운 좋게 구했던 김치 냉장고를 새삼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것은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구하기 힘든 보물이 되어 있었죠. 내일이면 가격이 더 오를 거야. 그는 중고거래 앱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중고 김치냉장고 가격은 새 제품보다 비싸게 올라 있었어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냉장고 없이는 그 맛을 다시 느낄 수 없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잃어버릴 수 없는 맛의 기억, 되찾은 감각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관세 발표 이틀 만에 미국 전역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시애틀의 한 가전제품 매장 앞,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5시인데도 입구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담요와 접이식 의자를 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차가운 아침 공기에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들은 모두 같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픈 10분 만에 다 팔렸어요, 어제. 오늘은 일찍 와야 살 수 있을 거예요. 줄 앞쪽의 중년 여성이 뒤돌아보며 말했죠. 같은 시각, 시카고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채팅방에는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단지 공동구매 인원 모았어요. 15명 채워졌습니다. 통관 전 마지막 물량이래요. 지금 아니면 30% 더 비싸진대요. 여러분, 진짜 김치냉장고 없으면 그 맛 절대 안 나요. 저도 참여할게요. 로스앤젤레스의 한인마트에서는 젊은 부부가 계산대 직원에게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혹시 김치냉장고 언제 들어오는지 아세요? 그의 손에는 고급 와인 한 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죠. 어제부터 하루에 20번은 들었어요. 저희 사장님 친척도 구하지 못했대요. 뉴욕의 대학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숙사 공용 주방에서 룸메이트들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방에 작은 거 하나 들여놓으면 어때? 아시아계 학생이 제안했어요. 근데 비싸잖아. 5명이 돈 모아서 살까? 다른 학생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치만 보관하는 건 아니야. 치즈, 와인, 육류 숙성도 된대. 다용도로 쓰자. SNS에는 해시태그로 김치냉장고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구한 김치냉장고 사진과 김치맛 후기를 공유했죠. 인플루언서들은 숨겨진 한국의 비밀 가전이라며 영상을 올렸고 음식 전문 채널에서는 김치냉장고로 보관한 식재료의 변화를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처럼 번진 이 열풍은 이제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사회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맛에 대한 열망, 잃어버릴 수 없는 경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문화적 연결에 대한 욕구였어요. 이 열풍은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사회 현상이 되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연결이었어요. 보스턴의 한 온라인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동네 같이 살래요? 김치냉장고 공동구매 모임. 이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50개가 넘는 댓글을 불러왔어요. 그냥 물건을 같이 사자는 제안을 넘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김치찌개 맛이 생각나요. 저는 부산에서 먹은 해물탕 맛을 되살리고 싶어요.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가족이 다시 식탁에 모일 것 같아요. 이런 대화는 보스턴만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시카고, 애틀랜타, 포틀랜드까지 미국 전역의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아예 단지 공용 공간에 대형 김치 냉장고를 설치하자는 안건을 주민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첫 반응은 의아함이었지만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주민들의 열정적인 설득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건 그냥 냉장고가 아니에요. 우리 단지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줄 거예요. 텍사스의 샘은 이제 매주 일요일 김치 냉장고를 통해 숙성시킨 김치로 이웃들을 초대하는 작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 4명이었던 모임이 이제는 15명으로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김치만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까지 나누게 됐어요. 샘이 말했습니다. 누구는 육류 숙성을, 누구는 치즈 발효를 시작했고 심지어 와인 보관까지 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죠. 뉴욕의 제시카는 SNS에 김치냉장고일기라는 해시태그로 매일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단순한 김치 사진이었지만 열흘이 지나자 그녀의 포스팅은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엄마와 화상통화로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요리를 같이 한 것 같네요. 김치냉장고 덕분에 우리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제 김치냉장고는 단순한 가전제품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연결하고 이웃을 모으고 추억을 되살리는 매개체였어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단순한 맛이 아닌 공유된 경험과 정서적 연결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김치냉장고를 사려고 했지만 결국 무엇을 샀는지 알아요? 한 중년 여성이 커뮤니티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샀어요. 함께하는 시간, 맛보는 시간, 나누는 시간을요. 이 말은 바다를 건너 한국의 한 사무실에도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김치냉장고 제조사 본사, 고객 지원팀의 정 과장은 평소와 다른 메일함 상태의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이게 다 뭐지? 그녀는 갑자기 늘어난 해외 이메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메일을 열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영문 이메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김치냉장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 과장은 잠시 업무용 미소를 띄웠습니다. 또 하나의 만족 고객이군. 하지만 메일을 읽어내려갈수록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제 매주 일요일 15명의 이웃들이 제 집에 모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년 넘게 살면서 인사도 없었던 이웃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되었어요. 모두 여러분의 김치냉장고 덕분입니다. 메일 아래에는 링크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 과장이 클릭하자 영상이 재생됐어요. 평범한 미국 가정집 거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테이블을 둘러싸고 김치를 맛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웃음소리, 대화소리, 그리고 행복한 표정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다음 메일은 뉴욕에서 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15년간 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김치냉장고로 김치를 담그면서 화상통화를 시작했고 다음 달에는 어머니가 한국에서 저를 보러 오십니다. 당신들의 기술이 저에게 가족을 돌려줬어요. 이 메일에도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김치냉장고 앞에서 노트북을 열고 화상통화 중인 모습,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과정을 함께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고객 만족 사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몇 개의 메일을 더 읽었습니다. 6개월 전 뇌졸중으로 맛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김치냉장고로 숙성시킨 김치를 먹었을 때 처음으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휴대폰만 보지 않아요. 우리는 식탁에 모여 대화합니다. 우리 동네 공동 김치냉장고가 생겼어요. 이제 문화의 벽이 사라졌습니다. 정 과장은 이 메일들을 회사 내부 메신저에 공유했습니다. 개발팀, 마케팅팀, 경영진까지.
메시지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냉장고를 만든 게 아니었군요. 20년 차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항상 온도와 습도 조절, 전력 소비 효율만 생각했는데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해외에서 보내온 수십 개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해외 사업팀장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문화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영상과 메시지로 가득한 회의실, 한참 동안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연구소장 김 이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30년간 냉장고를 만들었지만 이런 반응은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단순히 제품을 수출한 게 아니었군요. 우린 어쩌면 한국 식탁에 기억을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회의실 벽면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김치 냉장고 검색량이 700% 증가했고 재고는 거의 바닥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30일 후면 25%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관세 적용 전 대량 공급으로 수요에 대응하겠지만 지금은 단순한 판매 전략보다 어떻게 이 감동을 지속시킬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마케팅 팀장 박 부장이 자료를 공유했어요. 이 제품은 이제 가전이 아닌 문화 매개체가 됐습니다. 미국 SNS에서는 김치 냉장고를 타임머신, 문화 보존 장치, 가족 연결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생산팀장이 물었어요. 이때 그동안 말이 없던 청년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입사 3년 차 정 연구원이었어요. 제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용자들이 보낸 영상을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핵심 기술만 담은 DIY 키트를 만들면 어떨까요? 관세 영향을 덜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발효 기술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점차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연구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군. 우리 코어 기술은 온도 습도 제어 알고리즘과 센서 시스템이니까 더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겠어. 이어 해외 사업부장이 미국 현지화 생산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결국 현지 생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해요. 물류팀장도 의견을 냈습니다. 직배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각 주요 도시에 김치 냉장고 체험관을 만들면 어떨까요? 단순히 판매가 아닌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과거의 전략 회의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판매량과 매출보다 어떻게 이 가치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까가 중심이었죠. 마지막으로 CEO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출 기업이 아닌 문화 가치를 전달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시간과 공간을 담은 기술이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정 연구원은 자신의 작은 연구실로 돌아왔어요. 화면 속에는 미국인들이 보내온 영상들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새로운 DIY 키트 설계를 위한 스케치를 이어갔어요. 그의 눈에는 단순한 도면이 아닌 수천 명의 식탁과 웃음소리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정 연구원의 DIY 키트 설계안은 다음 날 아침 경영진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본사의 새로운 전략이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사이 미국 전역에서는 이미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관세 발효 일주일 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한국산 김치 냉장고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큰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앤드류의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한인 마트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텐트와 접이식 의자를 들고 밤을 새우는 진풍경이었죠. 앤드류는 자신의 김치 냉장고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진짜 사재기가 시작된 거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앤드류의 집, 저녁 식사 시간. 그는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한 조각을 꺼내 맛보았습니다. 그 맛은 여전히 한국에서의 기억 그대로였어요. 이제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야. 앤드류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어. 그의 말처럼 김치 냉장고는 이제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맛의 기억을 보존하고 문화를 연결하고 공동체를 만드는 도구가 되었어요. 관세는 현실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열망은 그 어떤 무역 정책보다 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한 가전 하나가 사람들의 식탁을, 기억을, 관계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는 김치 냉장고 앞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한 포기의 김치를 나누고 있겠죠. 우리가 만든 것이 누군가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여러분께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길 바랍니다. 관세 폭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재기까지 하며 찾아 나선 단 하나의 제품.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삶이었습니다. 감동서점은 한국을 이야기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